지금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내가 제대로 신고를 했나 안 했나 한번 살펴보는 그런 복습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라고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즉 2024년의 소득은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텍스테이션 이번 달 강의는 당연히 5월이니까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국세도 있지만 지방세도 같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부동산 임대업, 특히나 주택 수에 따른 주택 임대소득의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의 몇십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 수에 따라서 나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내가 제대로 신고를 했나 안 했나 한번 살펴보는 그런 복습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라고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즉 2024년의 소득은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주택수가 세대 구성원이 총 한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주택이 있으면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이 어디다? 서초구잖아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과세 대상인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시죠, 세무사님? 이럴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기준시가, 즉 우리가 말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우리 재산세 낼 때 부과되는 과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한다라는 주택의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주택이 한 개여도 과세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체크를 하시고, 이 서초구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내 주택은 지금 공동주택 가격 혹은 개별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한 번쯤 확인 꼭 한번 해보시고 신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성적으로 난 주택 한 개니까 신고 안 해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월세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인데 이런 부분들을 누락해서 추후에 추징당하는 경우, 그리고 가산세까지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외주택,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주택에 대한 월세 수입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 한 주택이어도 과세가 된다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닌 건 뭐겠어요? 당연히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이거나 그 다음에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말 그대로 보증금, 전세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주택인데 기준시가 12억 원 넘어가는 주택에 대한 월세 수입만,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점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주택이 두 개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모든 월세, 주택 하나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고 하나는 월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과세되고 있고, 이때는 가액을 따로 나누지 않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내가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한 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 세무사님, 저도 과세인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답이 당연히 과세가 안 됩니다. 왜냐? 월세 수입이 아니에요.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에 대해서는 2주택자까지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3주택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조금 얘기가 달라지니까 이 부분 꼭 보셔야 되는데, 모든 월세 수입은 당연히 과세세요. 근데 여기서 뭐를 따지냐? 비소형 주택을 3채 이상 내가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3주택 이상이니까. 그리고 해당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요율을 계산해서 간주임대료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주임대료가 뭐예요? 세무사님, 이러실 수 있는데요. 간주임대료는 말 그대로 이겁니다. 당신이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10억 원을 은행에만 넣어두셔도 사실 일정 부분에 대한 이자 수익을 벌 수 있지 않느냐. 말 그대로 그러면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10억 원일 때 3억 빼면 얼마죠? 7억 원이니까 7억 원에 대해서 세법상 계산하는 일정 요율에 따라서는 간주임대료, 임대료라고 간주를 하겠다. 그만큼 당신은 여유자금에 대한 수익을 챙긴 거라고 봐서 그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간주임대료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긴 하겠지만, 계산에 누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소형주택의 요건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이 주택 자체가 좀 작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주거 용도 호당 아니면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작으니까 영세하다. 말 그대로 거기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강하지 않잖아요. 높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빼주고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비소형주택 세채 미만이거나 비소형주택에 대한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다는 점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1주택, 2주택,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에 대해서 주택 수별로 임대소득이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지금 내가 신고를 했으면 그 신고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신고를 안 했다고 한다면 이 영상 참고하셔서 제대로 올바른 신고를 하신 다음에 가산세가 발생하는 일 없도록 바라겠습니다.